무더운 여름날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언덕으로 놀러 갔어요. 꽃목걸이를 만들어 주겠다던 언니는 나무 그늘에서 책만 읽었어요. 뭐가 그리 재미있을까? 앨리스는 심심했어요. 언니의 어깨 너머로 책을 보았더니 그림은 없고 글자만 빼곡해 지루해 보였어요. 졸려. 앨리스가 하품을 하는데 웬 토끼가 휙 지나갔어요. 아이쿠 큰일 났네. 이러다가 늦겠어. 놀랍게도 토끼는 사람 옷을 입고 시계를 보며 사람처럼 말을 했어요. 저렇게 신기한 토끼를 따라가면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야. 호기심 많은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 토끼를 쫓아갔어요. 토끼는 풀밭을 가로질러 굴로 쏙 들어갔어요. 앨리스도 엉겁결에 토끼를 따라 굴로 들어갔지요. 그 순간 앨리스는 우물처럼 깊은 구멍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앨리스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거예요. 앨리스는 천천히 아래로 떨어지며 구멍 속의 둥근 벽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천장과 책꽂이들이 있었지요. 한참 동안 떨어져 내리던 앨리스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떨어지는 걸까? 이러다 지구 반대편에 닿겠어.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앨리스가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드디어 바닥에 닿은 거예요. 마침 저만치 앞에 토끼가 달려가는 것이 보였어요. 토끼야, 잠깐만 기다려. 토끼는 여전히 혼잣말을 하며 오솔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앨리스도 서둘러 토끼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오솔길 모퉁이를 돌았더니 토끼는 온데간데 없고 느닷없이 불이 환하게 켜진 커다란 방이 나타났어요. 방 안에는 커다란 문이 4개 있었는데 모두 다 잠겨 있었어요. 한쪽 구석의 유리 탁자 위에 반짝이는 황금 열쇠가 놓여 있었고요. 앨리스는 황금 열쇠로 문을 열려 했지만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큰일 났네.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가지? 그때 커튼에 가려진 아주 작은 문이 눈에 띄었어요. 신기하게도 황금 열쇠는 그 문의 자물쇠 구멍에 꼭 들어맞았어요. 문을 열자 이번에는 작은 쥐구멍이 나타났어요. 어휴,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어떻게 나가지? 다시 방 안을 살펴보자 탁자 위에 작은 병이 보였어요. 이상하다. 조금 전에는 없었는데. 병에는 나를 마셔요 라고 씌어 있었어요. 앨리스는 병에 든 걸 마셨어요. 뜻밖에도 맛이 아주 좋았어요. 온갖 과일을 섞어 놓은 듯 새콤달콤했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 몸이 이상해. 왠지 오그라드는 것 같아. 앨리스는 점점 줄어들더니 마침내 고양이만하게 작아졌어요. 잘 됐어. 이제 저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그때 앨리스는 곤란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탁자 위에 둔 열쇠를 깜빡했는데 이제 몸이 작아져 열쇠를 집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앨리스는 속이 상해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에 작은 유리 상자가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자가 들어있고 과자 위에 나를 먹어요 라고 씌어 있었어요. 혹시 이걸 먹으면 몸이 도로 커질지도 몰라. 여긴 이상한 곳이니까. 앨리스는 과자를 아귀아귀 먹어치웠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3미터가 넘게 커져 천장에 머리가 닿았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이 절벽 아래 있는 듯 까마득했지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커지다니. 앨리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바닥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였어요. 그때 또다시 말하는 토끼가 나타났어요. 아이쿠 큰일 났네. 공작 부인께서 화를 내시면 어쩌지? 앨리스는 토끼를 보고 소리쳤어요. 토끼야, 날 좀 도와줘. 하지만 토끼는 커다란 앨리스를 보고 깜짝 놀라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린 채 달아나 버렸어요. 마침 방 안은 무척 더웠어요. 앨리스는 무심코 토끼가 놓고 간 부채를 붙여 열을 식혔어요. 그러자 머리가 멍해지는 듯해 구구단을 외워보았어요. 2,5는 8, 2,6은 13, 4,5는 20.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앨리스는 각국의 수도를 외워보았어요. 영국 수도는 파리, 프랑스 수도는 런던, 미국 수도는 로마. 이번에는 노래를 불러보았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미친 고양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꼬꼬댁. 앨리스는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아 무서웠어요. 앨리스는 엉엉 울면서 눈물을 닦으려고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토끼의 장갑을 끼고 있는 거예요. 토끼의 장갑이 내 손에 맞잖아. 그렇다면 그래요. 앨리스는 어느새 작은 인형만큼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찝찝한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 꼼짝할 수 없었어요. 조금 전 앨리스가 거인만 했을 때 흘린 눈물로 그곳이 호수가 되고 만 거예요. 내가 흘린 눈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 그때 생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 생쥐야. 쥐는 잔뜩 겁먹은 눈으로 쳐다보기만 할 뿐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앨리스는 다정하게 보이려고 웃으며 말했어요. 난 고양이랑 친해. 그러니까 너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글쎄 우리 집 고양이는 하루에 쥐를 3마리씩이나 잡아. 생쥐가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자 앨리스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미안. 쥐 앞에서 고양이 얘기를 해선 안 된다는 걸 까먹었어. 앨리스는 생쥐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앞집 강아지는 털이 아주 부드러운데 값이 굉장히 비싸단다. 동작도 날쌔서 쥐잡기 선수지. 찍찍 정말 못 말리겠군. 이런 또 실수했네. 이젠 정말 안 할게. 하지만 생쥐는 어디론가 헤엄쳐 갔어요. 생쥐야 제발 돌아와. 같이 빠져나가자고. 앨리스는 생쥐를 따라 부지런히 헤엄쳐 갔답니다. 앨리스와 생쥐는 물 밖으로 나와 산 기슭으로 올라갔어요. 어느새 앵무새와 도도새, 수많은 날짐승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어요. 앨리스가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자, 우린 모두 친구야. 어떻게든 젖은 몸부터 말려보자. 그러자 생쥐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어요. 찍찍, 나한테 좋은 방법 있어. 모두 빙 둘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금세 몸이 마를걸? 생쥐의 말에 동물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도도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몸을 말리려면 달리기가 최고야. 도도새는 땅바닥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모두 이 선을 따라 나란히 서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뛰는 거야. 마침내 동물들은 달리기 시작했어요. 출발 신호도 없었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달리는 동안 젖었던 몸이 뽀송뽀송하게 말랐어요. 신이 난 앨리스는 동물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집엔 정말 귀여운 고양이가 있단다. 그 녀석은 툭하면 생쥐를 한 마리씩 잡아오지. 그러자 쥐가 깜짝 놀라 어디론가 달아났어요. 새들도 한두 마리씩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더니 나중에는 앨리스 혼자 남게 되었지요. 이런, 내가 또 실수하고 말았어.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다름 아닌 토끼였어요. 큰일 났네. 장갑과 부채를 어디다 떨어뜨렸지? 그 말을 듣고 앨리스는 장갑과 부채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장갑과 부채는 물론 방과 유리탁자 따위가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요. 어리둥절한 앨리스를 보고 토끼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메리앤, 당장 장갑과 부채를 가져와. 앨리스는 자기 이름이 메리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토끼가 하도 크게 소리를 질러 토끼가 가리킨 곳으로 달려갔어요. 내가 뭐 심부름꾼인가? 이렇게 투덜거리며 뛰어가다 보니 하얀 토끼네 집이라고 씌어진 예쁜 집이 나타났어요.
2층으로 올라가자 탁자 위에 장갑과 부채가 놓여 있었어요. 그걸 들고 돌아서려는데 거울 옆에 놓인 작은 약병이 눈에 띄었어요. 약병에 나를 마셔보세요라고 씌어 있었어요. 이걸 마시면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야. 차라리 키가 아주 커졌으면 좋겠어. 몸집이 작은 건 실증이 나. 앨리스가 약병에 든 것을 반쯤 마셨을 때 머리가 천장에 부딪혔어요. 앨리스의 몸은 빵처럼 자꾸만 부풀어서 집안을 꽉 채웠어요. 너무 갑갑해서 한쪽 팔은 창문 밖으로 내밀고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구부려 넣어야 했지요. 누가 나 좀 도와줘요. 그러자 토끼가 달려왔어요. 토끼는 집이 부서져 잔뜩 화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메리앤? 창문 밖으로 튀어나온 건 뭐지? 내 팔인데요. 토끼는 콧방귀를 뀌고는 주변에 몰려든 동물들에게 명령했어요. 어서 저 괴물을 끌어내라. 그러자 동물들이 집 위로 기어올라 지붕을 뜯어내려 했어요. 앨리스는 동물들에게 소리쳤어요. 그러기만 해봐라. 우리 집 고양이를 시켜서 다 혼내줄 거야. 그러자 바깥이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잠시 후 뻥 뚫린 지붕으로 돌멩이가 수없이 날아왔어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들이 모두 과자로 변해버렸어요. 앨리스는 과자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었지요. 그와 동시에 앨리스의 몸이 문을 빠져나갈 만큼 작아졌어요. 앨리스가 집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동물들이 잡아라! 소리치며 앨리스를 쫓아왔어요. 앨리스는 숲으로 냅다 도망쳐 간신히 동물들을 따돌렸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게다가 몸이 작아져 버섯을 올려다 봐야 할 정도였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눈길과 딱 마주쳤어요. 버섯 위에 의젓한 모습으로 앉아 담배를 피우는 송충이였어요. 넌 누구냐? 송충이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은 내가 누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난 몇 번씩이나 커졌다 작아졌다 했으니까요. 지금 난 원래 내가 아니에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정말 엉뚱하구나. 송충이님도 지금 당장 번데기로 변했다가 조금 뒤에 나방이 되어 하늘을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모두 변하기 마련인걸? 그래도 10분마다 변하는 건 싫어요. 더구나 이렇게 작은 몸은 더 싫고요. 키가 겨우 손가락만 하다는 건 속상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 송충이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송충이의 키와 앨리스의 키가 자로 잰 것처럼 똑같았지요. 한쪽은 크게 하고 한쪽은 작게 한다. 아리송한 말을 중얼거렸어요. 뭐가 말인가요? 버섯. 송충이는 그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기어갔어요. 앨리스는 송충이의 말이 버섯을 먹으라는 뜻인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버섯의 어느 쪽을 먹어야 키가 커지는지 알 수 없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앨리스는 버섯의 왼쪽 부분을 한 움큼 뜯어서 먹었어요. 그러자 앨리스의 턱이 무엇인가 쿵 닿았어요. 이건 내 발등이잖아. 하필이면 작아지는 쪽을 먹었어. 이번에는 오른쪽 버섯을 뜯어서 먹자 몸이 점점 길어졌어요. 휴, 다행이야. 그런데 내 어깨가 없어졌어. 팔과 다리도. 앨리스의 눈에 멀리 푸르른 바다가 보였어요. 목이 뱀처럼 길어져서 숲을 뚫고 뻗어나갔던 거예요. 이런 모습은 정말 싫어. 그때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구구구 저리가 나쁜 뱀. 내 알을 훔쳐먹으려고 그러지? 그것은 나무 위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던 비둘기였어요. 난 뱀이 아니야. 조그맣고 예쁜 여자아이였다고. 내 말을 믿어줘. 앨리스는 엉엉 울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썩 꺼져. 비둘기는 꽃방귀를 뀌고는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한참 후에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버섯의 양쪽을 뜯어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앨리스는 원래의 키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앨리스는 숲을 빠져나와 아담한 집 앞에 이르렀어요. 저 집에 들어가려면 다시 몸을 줄여야겠어. 앨리스가 버섯을 조금 뜯어먹자 키가 금방 손가락만 해졌어요. 그때 군인 옷차림에 눈이 튀어나온 물고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하얀 옷을 입은 개구리가 나왔어요. 물고기 병정은 커다란 초대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왕님께서 공작 부인을 크로켓 경기에 초대하셨습니다. 개구리 아이는 깍듯이 인사하며 여왕의 초대장을 받아들었어요. 물고기 병정도 고개 숙여 인사를 하다가 둘의 머리카락이 엉켰어요. 앨리스는 입을 막고 쿡쿡 웃었어요. 물고기 병정이 돌아가자 개구리 아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앨리스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녕? 집 안에 들어가 봐도 될까? 개구리 아이는 여전히 문 앞에 쭈그려 앉아 엉뚱한 말만 짓거렸어요. 나보고 일어서라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난 여기 앉아 있을 거야. 그때 어디선가 접시가 휙 날아왔어요. 접시는 마당에 있던 나무에 맞아 쨍그랑 깨지고 말았지요. 그 사이에 앨리스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온통 부엌에서 나온 연기가 자욱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자 공작 부인이 아기를 달래고 있었어요. 요리사는 수프가 든 커다란 솥을 국자로 젓고 있었지요. 요리사를 빼고 모두가 쉴 새 없이 재채기를 했는데 앨리스도 재채기를 해대며 요리사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후추를 너무 많이 넣은 게 아닐까요? 요리사는 대꾸도 없이 웃기만 했어요. 그러고 보니 벽난로 옆에 앉아있는 고양이도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공작 부인에게 물었어요. 저 고양이는 어째서 저렇게 웃는 거예요? 고양이니까 그렇지? 저 고양이는 늘 저렇게 웃나요? 넌 모르는 게 많구나. 무식하기는. 이 돼지야. 앨리스는 자기에게 한 말인 줄 알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때 요리사가 갑자기 물건을 마구 집어던졌어요. 포크, 숟가락, 프라이팬, 쟁반, 접시 따위가 날아다녔지요. 하지만 공작 부인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접시가 이마에 부딪히고 프라이팬이 코에 부딪혀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앨리스가 요리사를 말렸어요. 그동안 공작 부인은 아기에게 엉터리 자장가를 불러주고 나서 아기를 앨리스에게 떠넘기며 말했어요. 자, 이 아기를 맡아다오. 나는 여왕님의 크로켓 경기에 가야 하거든. 앨리스는 얼떨결에 아기를 받았어요. 공작 부인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아기를 이런 집에 두었다간 큰일 날 거야. 앨리스는 아기를 안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신선한 공기를 쐬자 아기도 기분이 좋은지 방글방글 웃었어요. 그런데 조금 뒤 아기가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꿀꿀꿀. 아가 왜 그러니? 그런 소리는 돼지나 내는 거야. 그러면서 앨리스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정말로 돼지로 변한 거예요. 앨리스는 깜짝 놀라 아기 돼지를 얼른 풀밭에 내려놓았어요. 아기 돼지는 조아라 날뛰며 풀숲 사이로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넉나간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공작 부인의 집 벽난로 옆에 있던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고양이는 나무 위에 앉아 계속해서 싱글벙글 웃었지요. 앨리스는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고양이야, 안녕? 난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채셔 고양이야. 채셔 지방에서 태어났지. 고양이는 또다시 웃었어요. 그러다가 앨리스에게 물었어요. 그나저나 아기는 어떻게 됐니? 돼지로 변해서 풀숲 사이로 달아났어. 그랬군. 아무튼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다 미쳤어. 나도 미쳤고 너 역시 미쳤어. 앨리스는 이렇게 이상한 일이 계속되면 분명히 미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채쇼 고양이가 물었어요. 너도 크로켓 경기에 참가할 거니? 글쎄, 난 초대받지도 않았는걸? 초대장은 없어도 괜찮아. 아무튼 난 그곳으로 갈 테야.
채쇼 고양이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이상한 일을 많이 겪은 앨리스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그런데 사라졌던 고양이가 불쑥 다시 나타났어요. 너 야옹야옹 하는 개를 본 적 있니? 난 멍멍 짖는 고양이야. 고양이는 그렇게 말하고 또다시 사라지려 했어요. 잠깐 여기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 가르쳐 줄래? 저기 저 왼쪽 길로 가면 모자를 만드는 해터의 집이 나와. 오른쪽 길로 가면 3월에 미친 토끼네 집이 나오지. 3월에 미친 토끼? 그래, 토끼들은 3월이 되면 모두들 결혼을 하지.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짝을 고르느라 전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 채쇼 고양이는 천천히 사라졌어요.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발부터 조금씩 없어지더니 웃음소리만 남긴 채 완전히 사라졌지요. 미친 토끼네 집이라. 지금은 4월이니까 얌전해졌겠지? 얼마쯤 가자 토끼 귀 같은 굴뚝과 토끼털처럼 생긴 풀들이 지붕에 잔뜩 덮인 집이 눈에 띄었어요. 누구네 집인지 한눈에 알겠군. 앨리스는 버섯을 조금 먹고 금세 강아지만큼 커졌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레 미친 토끼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정원에는 커다란 식탁이 놓여 있고 미친 토끼와 모자 장수 해터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잠꾸러기 들쥐는 식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요. 미친 토끼와 해터는 들쥐를 베개 삼아 팔꿈치를 괴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들쥐가 무척 불쌍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미친 토끼와 해터는 친절하지 않은가 봐. 아니나 다를까 미친 토끼와 해터는 앨리스를 보자 두 손을 내저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리 가, 여긴 자리가 없어. 앨리스는 그중 한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미친 토끼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럼 어서 포도주를 마셔. 하지만 포도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없잖아. 그냥 한번 마셔보라고 했을 뿐이야. 그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러는 넌 주인 허락도 없이 아무데나 앉았잖아. 토끼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앨리스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긴 머리카락은 뭐야? 너무 길어서 지저분하잖아. 해터가 앨리스의 머리카락을 흘겨보며 말했어요. 남의 생김새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앨리스가 쏘아붙이자 해터는 잠깐 겁먹은 표정을 짓더니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까마귀와 책상의 같은 점이 뭔지 말해봐. 싫어. 난 내가 아는 것만 말할 거야. 앨리스는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건 저 여자의 말이 맞아. 자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자라고 하면 나 또한 화를 낼걸? 찍찍. 들쥐가 눈을 반쯤 뜬 채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너한테 계속 자라고 했냐? 해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어요. 한바탕 입씨름이 벌어지고 나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해터는 시계를 이리저리 흔들다가 귀에 대고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고장났군. 이틀씩이나 틀리잖아. 해터는 한숨을 쉬며 미친 토끼에게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시계에 버터를 바르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건 가장 좋은 버터였어. 그러면 빵 자르는 칼로 버터를 바르지는 말았어야지. 그건 그래. 그때 빵가루가 시계 안에 들어갔을 거야. 미친 토끼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 사이에 들쥐는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해터는 주전자의 뜨거운 물을 들쥐의 콧잔등에 부었어요. 깜짝 놀란 들쥐가 눈을 감은 채 소리쳤어요. 찍찍. 그래 맞아. 버터는 빵에 발라야지. 앨리스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건 시간 낭비야. 해터가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네가 시간을 그렇게 잘 알아? 넌 시간과 얘기해 본 적도 없잖아. 네 시계에도 시간 같은 건 없어. 사실 해터의 시계는 시계바늘은 없고 날짜만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난 시간과 친하게 지냈어.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야. 시간과 친해지면 얼마나 편한 줄 알아? 9시까지 학교에 가기 싫으면 시간한테 부탁하는 거야.
8시 30분에서 움직이지 말아달라고. 또 맛있는 점심 식사를 끝내기 싫으면 12시 30분에서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그래? 그건 정말 멋진 일이구나. 앨리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재미있는 인형놀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번 여왕님이 개최한 음악회에서 나는 시간이랑 사이가 벌어지고 말았어. 내가 노래를 부르니까 여왕님이 마구 소리를 질렀어. 저놈을 끌어내! 시간만 낭비하잖아! 하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해터의 눈에 눈물이 어렸어요. 그 말을 들은 시간은 나를 나쁜 녀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영원히 내 곁을 떠났지. 그 뒤로 내 시간은 오후 3시에서 멈췄어. 그제야 앨리스는 탁자에 찻잔이 수북히 쌓인 까닭을 알 듯했어요. 시간이 떠난 때가 바로 해터가 차를 마시는 오후였기 때문이에요. 앨리스는 해터가 가여웠어요. 그때 미친 토끼가 늘어지게 하품을 했어요. 그런 지겨운 얘기는 이제 그만. 대신 네가 재밌는 얘기를 해줘. 미친 토끼가 앨리스에게 부탁했어요. 나는 아는 얘기가 없는데. 앨리스는 당황해 손을 내저었어요. 그럼 들쥐에게 부탁하지 뭐. 미친 토끼와 해터가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둘은 쿨쿨 잠든 들쥐를 세게 꼬집었어요. 이봐, 어서 재밌는 얘기를 해줘. 안 그러면 영원히 잠들게 할 거야. 해터가 들쥐의 귀에 대고 윽박질렀어요. 그러자 들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찍찍. 옛날에 착하고 예쁜 세 자매가 깊은 우물 밑바닥에서 살았어. 왜 하필이면 우물 속에서 살았대? 그 우물은 사탕수수가 자라는 곳이었기 때문이야. 세상에, 말도 안 돼. 앨리스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지만 들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엉터리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찍찍. 세 자매는 우물 속에서 그림을 그리곤 했어. 어떻게 우물 속에서 그림을 그려? 그럼 우물 밖에서 그리겠니? 그 애들이 우물 속에서 사는데. 종이가 젖잖아. 어쨌든 내가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런 거야. 찍찍. 들쥐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늘어지게 하품을 했어요. 앨리스는 말도 안 되는 들쥐의 이야기에 화가 났어요. 이런 엉터리 이야기는 더 듣지 않겠어. 그렇다면 얼른 가버리렴. 해터와 미친 토끼와 들쥐가 한꺼번에 소리쳤어요. 앨리스는 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은근히 그들이 불러주기를 기대하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새 들쥐는 쿨쿨 잠이 들었어요. 앨리스는 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해터와 미친 토끼가 들쥐를 뜨거운 주전자에 쑤셔 넣으려고 낑낑거리는 거예요. 이런 미치광이의 집에 2번 다시 오지 않겠어. 앨리스는 서둘러 길을 걸어갔어요. 한참 걷다 보니 작은 문이 달린 커다란 나무가 보였어요. 틀림없이 또 이상한 일이 생길 거야. 한번 들어가 볼까? 앨리스는 문을 열고 나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황금 열쇠가 놓여 있던 맨 처음에 넓은 방이 다시 나왔어요. 유리 탁자도 그대로였고 황금 열쇠도 그 위에 그대로 있었지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앨리스는 황금 열쇠를 집어 들고 커튼 뒤에 문을 연 다음 주머니에 넣어둔 버섯을 조금씩 뜯어 먹었어요. 키가 줄어들자 앨리스는 좁은 구멍 안으로 들어갔지요. 키가 줄어들자 앨리스는 좁은 구멍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정원에는 하얀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원사들은 하얀 장미꽃에 빨간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어요. 3명의 정원사는 모두 괴상했어요. 카드처럼 몸통이 납작하고 팔다리가 아주 가늘었지요. 이봐, 파이브. 페인트 좀 나한테 튀기지 마. 한 정원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파이브라는 정원사에게 불평했어요. 미안해, 투. 세븐 녀석이 내 팔꿈치를 쳐서 그랬어. 파이브가 세븐에게 눈을 흘기자 세븐도 지지 않고 파이브를 나무랐어요.
넌 다 좋은데 언제나 남의 핑계를 대는 게 탈이야. 한참 동안 입씨름을 벌이던 새 정원사는 앨리스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앨리스도 따라서 인사를 한 뒤 말했어요. 왜 하얀 장미꽃에 빨간 페인트를 칠하죠? 투가 잔뜩 겁먹은 얼굴로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원래 이 자리에는 붉은 장미꽃을 심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왕님의 명령을 잘못 알아듣고 하얀 장미를 심었죠. 여왕님이 이 사실을 알면 당장 우리 목을 베라고 할 겁니다. 그때 여왕 행렬이 다가왔어요. 2와 5와 7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맨 먼저 병정들이 줄지어 걸어왔어요. 그들은 모두 납작한 카드 모양이었는데 크로케 경기용 방망이를 하나씩 들고 있었지요. 그 뒤로 옷에 다이아몬드 장식을 한 신하들, 하트 장식을 한 귀여운 아이들과 초대받은 손님들이 따랐어요. 그 다음엔 화려한 옷을 입은 여러 나라의 왕과 왕비들이 보였어요. 앨리스는 뜻밖에도 그 속에서 하얀 토끼를 발견했어요. 토끼야, 안녕? 앨리스는 반가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그러자 커다란 왕관을 쓴 여왕이 앨리스를 보고 멈춰섰어요. 이 아이는 누구냐? 앨리스라고 합니다, 여왕폐하. 그럼 여기 엎드린 사람들은 누구냐? 여왕이 새 정원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앨리스는 얼떨결에 모른다고 잡아떼었어요. 몰라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건 정원사들이 사형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앨리스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여왕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이 건방진 꼬마에게 가장 큰 벌을 내려라. 여왕의 명령을 들은 하트의 왕이 말렸어요. 참아요. 저 애는 아직 철 모르는 꼬마잖아요. 한 번만 봐주시오. 여왕은 여전히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말을 돌렸어요. 저것들을 뒤집어 보아라. 병정들이 정원사들을 홀랑 뒤집자 여왕이 말했어요. 아니 너희들은 정원사가 아니냐?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왕폐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이 하얀 장미들을 빨간 장미로. 여왕은 장미꽃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소리쳤어요.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이들에게 당장 큰 벌을 내려라. 여왕의 행렬은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천천히 움직였어요. 정원사들은 앨리스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앨리스는 그들을 재빨리 커다란 화분 뒤에 숨겨주었어요. 곧이어 병정들이 정원사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결국 여왕의 명령을 어기고만 셈이 되었어요. 정원사들의 목을 베었느냐? 예, 여왕폐하 분부대로 했습니다. 병정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왕은 미소를 지었어요. 갑자기 여왕이 앨리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어요. 너도 그렇게 경기를 할 줄 아느냐? 앨리스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왕은 따라오라고 했어요. 얼마쯤 걷다 보니 웅장한 경기장이 나타났어요. 곧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엉터리 크로켓 경기였답니다. 공은 살아있는 고슴도치였고 방망이는 살아있는 홍학이었어요. 또 골대는 카드 병정들이 허리를 둥그렇게 구부려 만들어야 했어요. 앨리스도 선수로 경기에 참가했어요. 하지만 홍학을 붙드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소나귀에 잔뜩 힘을 주어야 했고 홍학이 긴 목을 펴서 공을 치려고 하면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거든요. 겨우 홍학의 목을 바로 펴서 공을 치려고 하면 이번에는 고슴도치가 쪼르르 도망갔어요. 게다가 골대였던 병정들도 다른 곳으로 가버려 도무지 어디로 공을 집어넣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경기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너무나 경기에 열중한 나머지 서로 뒤엉켜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지요. 여왕은 또 여왕대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저 녀석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앨리스는 슬슬 겁이 났어요. 이러다가 나까지 벌을 받겠어. 얼른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 앨리스는 경기를 하는 척하면서 기회가 오기만 기다렸어요.
그때 공중에 떠있는 이상한 물체가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채셔 고양이의 얼굴이었어요. 그래, 경기는 재미있니? 이런 엉터리 경기는 처음이야. 고슴도치는 멋대로 도망치지. 홍학은 홍학대로 고개를 비틀지. 그럼 여왕님은 마음에 드니? 천만에 한마디로 여왕님은 그 순간 앨리스는 여왕이 바로 뒤에서 자기 말을 엿듣는 게 느껴져 재빨리 말을 바꿨어요. 여왕님은 아주 좋은 분이셔. 이렇게 재미난 경기에 많은 사람을 초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여왕은 미소를 지으며 앨리스 곁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하트의 왕이 다가와 물었어요. 하늘에 떠있는 저것은 무엇이냐? 채셔 고양이에요. 생긴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내 손에 입 맞추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알려줘라. 채셔 고양이가 길게 하품하며 말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건방진 고양이 같으니라고 감히 내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화가 난 왕은 여왕에게 일러바쳤어요. 여왕은 고양이를 노려보며 외쳤어요. 여봐라, 당장 저 고양이의 목을 베어라. 그러자 병정들은 몸통이 없는 고양이의 목을 어떻게 베냐는 둥, 할 수 있으면 네가 해보라는 둥 서로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여왕이 소리쳤어요. 당장 고양이의 목을 안 베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목을 베겠다.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앨리스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저 고양이는 공작 부인의 것이니까 부인을 불러오는 게 좋겠어요. 여왕은 공작 부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공작 부인은 여왕의 초대를 받아 그곳에 왔다가 여왕의 뺨을 때리는 큰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 있었답니다. 고양이의 얼굴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그러다가 공작 부인이 끌려왔을 때에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어요. 어느새 다가온 공작 부인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 만나서 반갑구나, 앨리스. 앨리스는 공작 부인과 함께 크로케 경기장을 빠져나왔답니다.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다정하게 대해주어 무척 기뻤어요. 전에 쓸쓸맞게 대했던 건 후춧가루 때문이었을 거야. 앨리스는 자기가 어른이 되면 집에 후춧가루 같은 건 갖다 놓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후춧가루는 사람을 거칠게 만드나 봐. 그렇다면 다른 건 어떨까? 식초는 시원시원하게 만들고 소금은 구두쇠로 만들 거야. 그러면 꿀이나 설탕은 달콤하게 만들까? 그거 참 재미있네. 앨리스는 이런 생각을 하느라 공작 부인이 하는 말을 못 들었어요. 얘야, 넌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나라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단다. 뭐라고요? 그런 엉터리 규칙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규칙이 있는 법이야. 공작 부인이 으스대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규칙은 옳지, 사랑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어때? 딱 맞는 말이지? 이런 규칙은 들어보셨나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일만 열심히 한다면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어때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도 있잖아? 네? 앨리스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런 거지.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제가 한 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공작 부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넌 정말 엉뚱해. 왜 교훈적인 얘기를 안 들으려 하지? 앨리스는 더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한 말은 모두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소중하게 새겨두렴. 공작 부인은 어깨에 힘을 주고 앨리스를 툭툭 쳤어요. 앨리스는 당장이라도 공작 부인의 곁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공작 부인이 동상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섰어요. 저 앞에서 여왕이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여왕폐하,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여왕은 부인의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던 주제에 웬 말이 그렇게 많으냐? 그 말을 듣자마자 공작 부인은 한달음에 어디론가 도망쳤어요. 자, 넌 나와 함께 경기장으로 돌아가자. 앨리스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여왕을 따라갔어요.
경기장에서는 아직도 엉터리 크로켓 경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욕설과 아우성이 터져나왔어요. 목을 베라는 여왕의 명령도 그치지 않았지요. 한 30분쯤 지나자 선수들 대부분이 여왕의 명령에 따라 처형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꼴대였던 병정들도 선수들을 처형하려고 자리를 떴어요. 마침내 운동장이 텅 비자 여왕은 그제야 경기에 흥미를 잃었는지 앨리스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가짜 바다 거북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그런데 바다 거북도 진짜 가짜가 따로 있나요? 이런 바보. 가짜 바다 거북은 수프를 끓일 때 넣으면 최고야. 글쎄요. 어쨌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가짜 바다 거북이 재미난 얘기를 들려줄 테니까. 여왕은 앞서 걷다가 처형을 기다리는 죄수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모두를 용서하마. 오늘은 아무도 처형하지 않겠다. 여왕 폐하 만세! 죄수들은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어요. 앨리스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여왕과 앨리스는 숲속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는 괴물을 찾아갔어요. 괴물은 머리와 날개는 독수리이고 몸통은 사자인 그리핀이었어요. 이 게으름뱅이야. 어서 일어나지 못해? 그리핀이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며 여왕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아이를 못난이 가짜 바다 거북에게 데려가라. 여왕은 앨리스와 그리핀을 남겨두고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무서워서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무서운 괴물도 마음씨가 따뜻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고맙다. 꼬마야, 반갑다. 그러고는 커다란 날개로 앨리스를 감싸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이란다. 무엇을 궁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도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지. 그제야 앨리스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리핀은 앨리스를 데리고 산등성이를 넘어갔어요. 어느 숲에 이르렀을 때 땅이 꺼질 듯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저토록 슬픔에 잠긴 걸까요? 앨리스가 묻자 그리핀이 대답했어요. 저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는 가짜 바다 거북이란다. 앨리스는 곧 가짜 바다 거북을 만났어요. 바다 거북의 커다란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꼬마 아가씨가 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네. 그래? 그렇다면 이쪽으로 앉으렴. 그 대신 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앨리스는 바다 거북의 이야기를 한참이나 기다렸어요. 옛날엔 나도 꽤 괜찮은 바다 거북이었단다. 겨우 한마디 해놓고 가짜 바다 거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핀이 답답했는지 꾸루룩 꾸루룩 괴상한 소리를 냈어요. 이번에도 순 엉터리 같은 이야기일 거야. 앨리스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에 얘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나는 바닷속에 있는 학교에 다녔어.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했지. 바다 거북이 한껏 뽐내는 바람에 앨리스는 기분이 상했어요. 나도 매일매일 학교에 다녀요. 너무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래? 그럼 너희 학교에도 특별활동 시간이 있니? 당연하죠. 난 그 시간에 프랑스 말을 배우는걸요? 그 얘기를 듣고 풀이 죽은 바다 거북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학교에서 세수하는 법도 가르쳐 주니? 그런 걸 학교에서 왜 가르쳐 줘요? 그러자 바다 거북은 얼굴이 환해지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우리 학교는 특별활동 시간에 그런 것도 가르쳐 준다고. 물속에서 살면서 세수하는 법이 왜 필요해요? 그건 나도 몰라. 아무튼 우리는 학교에서 정해준 과목들을 배웠어. 몸 비틀기, 거꾸로 서서 뒤로 가기, 어지러워하기, 빨래하기, 환경추화 등등. 환경추화는 또 뭐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야.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환경미화의 반대. 말하자면 주변을 어지럽히는 일이지, 바보야.
앨리스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리핀이 끼어드는 바람에 뭐라고 대꾸할 틈도 없었어요. 우리 선생님은 늙은 뱀장어였어. 나는 그분한테 잡아느리기, 거짓말하기, 웃기, 울기 등등을 배웠지. 그리핀은 그리운 옛 일을 떠올리듯 지그시 눈을 감고 말했어요. 바다 거북이 맞장구 쳤어요. 그래, 참 그때가 좋았지. 우리는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하기도 했어. 하지만 다음 날은 9시간을 공부했지. 그 다음 날은 8시간, 그 다음 날은 7. 이런 식으로 날마다 1시간씩 줄어들었어. 날짜와 공부 시간을 손가락으로 꼽아보던 앨리스가 물었어요. 그거 참 이상한 시간표네요. 그럼 10하루째 되는 날은 쉬었나요? 그래, 그런데 그 시간표가 왜 이상하지? 선생님들이 자꾸 학교를 떠나서 어차피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뭐. 12일째 되는 날은 무엇을 했죠? 호기심을 느낀 앨리스가 눈을 반짝 빛내며 물었어요. 옆에 있던 그리핀이 앨리스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이제 공부 얘기는 그만하자. 그 대신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 가짜 바다 거북은 다시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넌 바닷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겠지? 그래서 바닷가재랑 만날 기회가 없었을 거야. 먹어보기는 했는데 앨리스는 재빨리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바닷가재를 먹어보았다고 하면 바닷거북이 겁먹을 테니까요. 넌 바닷가재의 춤이 얼마나 멋진지 모를 거야. 바닷가재의 춤이 어떤데요? 앨리스가 묻자 그리핀이 불쑥 끼어들었어요. 그 춤을 추려면 먼저 바닷가에 2줄로 늘어서야 해. 아니야, 한 줄이야. 물개, 거북, 연어 등이 차례로 서는 거야. 그 다음에는 바닷가재와 짝을 짓는 거야. 짝을 맞추어 2바퀴를 돌고 나서 짝을 바꾼 뒤 바닷거북의 말에 그리핀이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바닷가재를 던져버리는 거야. 바다 멀리로. 바닷거북도 함께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바닷가재를 쫓아 헤엄을 쳐라. 물 위에서 공중제비를 돌면서. 그리핀이 목청껏 소리쳤어요. 신이 난 바닷거북과 그리핀은 손을 마주잡고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그 춤은 엉터리여서 앨리스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춤추는 동안 바닷거북이 구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대구가 말했네. 저런저런 어쩌나. 달팽이야 서둘러 고래가 쫓아와. 잘못하면 꼬리를 밟힐지도 몰라. 저기 저 바닷가에서 바닷가재와 거북이 우릴 기다리네. 함께 가서 어울려 춤을 추자. 달팽이가 말했네. 정말 좋아, 아주 신나. 춤을 추면 행복해져. 그중 가장 신나는 건 바닷가재를 번쩍 들어 바다에 풍덩 던지는 것. 물속에서 제주 넘기를 해볼까? 그것도 좋지. 바닷가재가 말했네. 오, 그건 안 돼요, 안 돼. 나를 물에 빠뜨리는 건 고맙지만 물속에서 춤추는 건 자신이 없어. 대구가 또 말했네. 겁낼 것 없어, 사랑스러운 내 친구야. 바다 멀리 가는 건 아주 멋진 일. 우리는 어디든지 함께라네. 우와, 최고예요. 앨리스는 손뼉을 쳤어요. 하지만 사실은 노래도 엉터리였고 춤도 멋지지 않았어요. 넌 대구를 만난 적이 있니? 바다거북이 앨리스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녁 때 가끔 식탁에서 냠냠. 앨리스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또다시 입을 막았어요. 가끔 만났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겠네. 그럼요. 온몸에 하얀 튀김옷을 입고 식탁에 누워 있었는데요. 세상에, 네가 사는 곳에는 하얀 옷을 입은 대구가 산단 말이야? 나는 자기 꼬리를 입에 문 대구를 본 적은 있지만 왜 꼬리를 입에 물죠? 그건 바닷가재와 춤을 추었기 때문이야. 바다에 던져질 때 깜짝 놀라
꼬리가 입에 들어가 버린 거야. 앨리스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춤 이야기에도 실증을 느낀 그리핀이 끼어들었어요. 자, 이제 운동 얘기도 그만두고 이 아가씨 이야기나 듣자구. 하지만 앨리스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앨리스가 머뭇거리자 그리핀이 말했어요. 그럼 네가 아는 노래를 불러봐. 앨리스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긴 노래를 불렀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노래야? 바다거북과 그리핀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앨리스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차라리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낫겠군. 바다거북이 길게 한숨을 쉬고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어요. 가짜 바다거북 수프의 노래였어요. 맛 좋은 수프를 아시나요? 맑고 고운 초록빛 수프. 누구나 한번 맛보면 모두들 입을 모아 말하지요. 오, 최고의 수프. 오늘 저녁에 또 먹자. 맛 좋은 수프를 아시나요? 물고기도 새도 아니고 초록빛 가짜 바다거북 수프. 나야 슬퍼서 눈물조차 마를 지경이지만 모두들 입을 모아 말하는 이 세상 최고의 수프. 내 몸은 그렇게 사라지지요. 그때 멀리서 재판이 시작된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 우리도 재판을 구경하러 가자. 그리핀은 서둘러 앨리스의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앨리스와 그리핀은 재판소 뜰에 도착했어요. 온갖 짐승들과 카드 병정들이 뜰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높은 자리에는 여왕과 하트의 왕이 엄숙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하트의 왕 옆에는 하얀 토끼가 서 있었어요. 한 손에 트럼펫, 다른 손에 양가죽으로 된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지요. 뜰 한가운데 밧줄에 묶인 호위대장이 서 있었고 그 옆에 커다란 과일 파이 접시가 있었는데 구경꾼들의 관심은 온통 그곳에 쏠렸어요. 와, 정말 먹음직한 파이야. 얼른 재판을 끝내고 나눠주면 좋겠다. 사람들은 군침을 흘렸지만 재판은 오래 걸릴 듯 했어요. 앨리스는 배심원석에 앉아있는 동물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종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그리핀에게 물었어요. 저 동물들이 지금 뭘 쓰는 거죠? 자기 이름을 쓰는 거야. 재판이 끝나기 전에 까먹을까봐. 아니, 그럼 바보들이 배심원을 맡는단 말이에요? 앨리스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하트의 왕이 하얀 토끼에게 명령했어요. 어서 고소장을 읽어라. 하얀 토끼는 양가죽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큰 소리로 읽었어요. 무더운 여름날 우리 여왕님께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맛있는 과일 파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호위대장이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것을 훔쳐갔습니다. 하트의 왕이 소리쳤어요.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쳐라. 그러자 하얀 토끼가 깜짝 놀라서 왕을 말렸어요. 아직 안 됩니다, 폐하. 다른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참 그렇구나. 어서 빨리 증인들을 불러라. 하얀 토끼는 트럼펫을 길게 분 뒤 첫 번째 증인을 불렀어요. 맨 처음 불려 나온 증인은 뜻밖에도 모자 장수 해터였어요. 해터는 찻잔과 버터빵을 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폐하. 차 마시는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찻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해터는 불안한 눈길로 왕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어요.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차를 마시느냐? 시간이 제게서 떠나는 바람에 아직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자를 벗어라. 넌 예의도 없느냐? 이건 제 모자가 아닙니다. 그럼 훔친 게 틀림없구나. 아닙니다. 저는 원래 모자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해터가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아까부터 여왕이 해터를 노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거든요. 여왕과 눈이 마주친 해터는 그만 빵 대신 찻잔을 꽉 깨물고 말았어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증언해라. 안 그러면 목을 베겠다. 그때 앨리스의 몸이 또다시 커졌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들쥐가 불평했어요. 찍찍, 야, 그렇게 밀지 마. 숨 막히잖아. 어쩔 수 없어. 내 몸이 막 커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좁은 곳에서 그렇게 커지면 어떡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도 매일 조금씩 자라면서 뭘 그러니? 그래도 난 너처럼 주책 없이 커지지는 않아. 찍찍찍. 들쥐는 벌떡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앨리스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어요. 재판 결과가 궁금했거든요. 용서하십시오, 폐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해터는 지난번 음악회에 참가했던 가수들의 명단을 훑어보는 여왕을 곁눈질로 살피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빨리 말을 하래도 그러는구나.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일주일 전이었는데 갑자기 미친 토끼가 찾아와서 제 시계에 버터를 바르고 나서 그러자 미친 토끼가 악을 썼어요.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어. 미친 토끼가 발뺌 맞아 해터는 엉뚱하게도 들쥐를 탓했어요. 그럼 아마도 들쥐가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들쥐는 벌써 골아떨어져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증언할 내용이 겨우 그것밖에 없느냐? 폐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저 모자를 파는 불쌍한 놈입니다. 해터가 또다시 애원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것 좋다. 그럼 넌 그만 내려가라. 해터는 여왕의 눈치를 살피며 쏜살같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증인은 공작 부인의 요리사였어요. 그녀가 등장하자 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재채기를 했어요. 어서 증언을 시작하라. 왕이 명령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리사는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싫습니다. 왕은 어쩔 줄 몰라 하얀 토끼를 바라보았어요. 하얀 토끼가 왕에게 소곤거렸어요. 폐하, 험악한 표정을 지어서 요리사에게 겁을 주십시오. 왕은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요리사를 노려본 뒤 물었어요. 과일 파이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후춧가루입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찍찍찍 웃기지 마. 과일파이는 사탕수수로 만들어. 그것은 들쥐였어요. 들쥐는 자꾸만 감기는 한쪽 눈을 겨우 치켜뜬 채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여왕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흠신 두들겨 패라. 그런 다음 수염을 몽땅 잘라버려. 잠이 덜 깬 들쥐를 끌어내느라 잠깐 동안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가라앉자 재판이 다시 이어졌어요. 그런데 소동을 틈타 요리사가 사라졌어요. 차라리 잘 됐다. 왕은 다루기 힘든 요리사가 사라진 게 오히려 다행스러웠어요. 다음 증인을 불러라. 다음 증인은 하얀 토끼가 두루마리를 펼쳐 들고 방청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앨리스. 앨리스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요? 앨리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는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왕이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도 아는 게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군. 왕은 배심원들에게 앨리스의 대답을 적으라고 명령했어요. 하얀 토끼가 귓속말로 왕에게 소곤거렸어요. 폐하,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당황한 왕이 재빨리 말을 바꾸었어요. 그 바람에 배심원들은 공책에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라는 말을 마구 엇갈리게 적었어요. 잔뜩 약이 오른 왕이 앨리스를 보고 말했어요. 키가 1km가 넘는 사람은 모두 이곳을 떠나라. 싫어요. 그리고 제 키는 1km가 넘지 않아요. 아니야, 넌 2km도 넘을 거야. 말도 안 돼요. 전 절대로 나가지 않겠어요. 앨리스가 물러서지 않자 왕은 배심원석을 향해 명령했어요. 판결을 내려라. 그때였어요. 하얀 토끼가 급히 뛰어나오며 소리쳤어요. 폐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얀 토끼는 봉투를 열어 흰 종이를 꺼내 들었어요. 만약 그녀나 내가 이 사건에 말려든다면 그대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난 그녀에게 하나를, 그들은 그에게 둘을 주었고 그대는 우리에게 셋을 주었네. 그들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그대에게 주었네. 예전에는 내 것이던 모든 것을. 토끼가 편지를 다 읽었지만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것은 편지가 아니라 시였답니다. 왕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호위 대장에게 말했어요. 정말 중요한 증거로군. 전 쓰지 않았습니다. 제 서명도 없지 않습니까? 호위 대장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서명을 했겠지. 왕이 맞받아 소리쳤어요. 그 말에 방청객들은 우레 같은 박수를 쳤어요. 그 말이 이제껏 왕이 한 말 중에 가장 그럴듯했거든요. 우쭐해진 왕은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어서 죄인을 끌어내 목을 쳐라. 이런 엉터리 재판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앨리스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이런 엉터리 재판은 당장 집어치워요. 여왕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목을 베어버려. 누가 겁낼 줄 알고? 앨리스는 이제 원래의 몸으로 되돌아와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너희들은 겨우 카드일 뿐인데 감히 사람한테 덤비겠다고? 공격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카드 병정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어요. 그리고는 앨리스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들었어요. 앨리스는 팔을 마구 휘두르며 카드 병정들을 뿌리쳤어요. 저리 가라고! 앨리스는 팔을 휘두르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러고 보니 그곳은 재판정이 아니라 강가의 언덕이었어요. 앨리스, 웬 낮잠을 그렇게 요란스럽게 자니? 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나 이상한 꿈을 꾸었어. 그래? 어떤 꿈이야? 처음엔 말하는 하얀 토끼를 만났어. 그 토끼를 따라 어떤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앨리스는 언니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난 언니는 웃으며 앨리스 뺨에 입을 맞추었어요. 정말 이상한 꿈이구나. 그런 꿈은 세상에 너밖에 못 꿀 거야. 너처럼 티 없이 맑고 착한 아이들만 꿀 수 있는 꿈이란 뜻이지. 앨리스는 언니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간식 시간을 놓치겠는걸? 그럼 얼른 가. 난 지금 몹시 배가 고프거든.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 먼저 언덕길을 뛰어내려갔어요. 언니는 가만히 팔꿈치를 괴고 풀밭에 엎드린 채 앨리스가 말한 꿈 이야기를 떠올려 보았어요. 잠깐 동안 어쩌면 그렇게 복잡하고 신기한 꿈을 꾸었을까? 언니는 마치 자기가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에 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눈을 뜨는 순간 환상의 나라는 사라지고 낯익은 풀밭과 나무 그늘이 나타나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언니는 토끼의 발길에 부딪히던 풀잎 소리가 그저 바람 소리였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생쥐가 헤엄치는 소리는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였을 테고 찻잔 부딪히는 소리는 양떼의 방울소리, 여왕의 고함 소리는 목동들이 개를 부르는 소리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 밖에 이상한 소리들은 농장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소리였다는 것도요. 언니는 천천히 눈을 뜨면서 동생을 생각했어요. 그 애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이상한 나라의 모험을 기억할까? 주위의 동물들과 함께 웃고 울던 봄날의 기억을 간직할까? 언니는 조용히 책장을 접으며 앨리스가 언제까지나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기도했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